눈을 세로로 크게 뜨게 만들어 주어도 수술한 만큼 눈이 높이 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시지 눈이 되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성형 박사이자 눈제수술장인 셀럽성형연구소 정박사입니다. 신데렐라 투브가 점점 성장하면서 저에게 댓글이나 인터넷 등으로 정말 수많은 질문을 보내주시는데요. 이런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은 정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그런 질문이 꽤 있었는데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 정말로 제가 다 보면서 일일이 댓글 다 달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눈성형 장인이잖아요. 그래서 눈성형 관련된 질문이 꽤 많은데 오늘은 눈제수술 앞팀 복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형 고민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절개 안검하수 눈성형을 했는데 한쪽만 풀렸어요. 한쪽만 눈 재수술이 가능할까요? 비절개 안검하수 교정 후 한쪽 쌍꺼풀이 풀렸는데 눈을 뜨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쌍꺼풀 라인을 다시 잡는 방식으로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 기존 방식처럼 풀린 쪽만 교정하는 방식으로 비절개로 수술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눈꺼풀 피부의 탄력이 적고 비절개로 했을 때 또 풀릴 가능성이 있다면 비절개보다는 좀 더 강한 유착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절개법이나 절개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환자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라인보다 좀 더 높거나 낮게 모양을 교정하고 싶거나 지금보다 눈을 더 크게 만들고 싶다면 눈 양쪽을 모두 다시 교정하는 방식으로 재수술을 시행해야 수술 후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눈성형 재수술에 있어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환자의 니즈를 정확히 알고 환자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쌍꺼풀 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고 염증과 붓기가 너무 심해요. 재수술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 염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받은 병원을 방문하여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와 항생제를 추가 처방을 받아 복용하시고 수술 결과는 시간을 두고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부어 보이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쌍꺼풀 재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 후 붓기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개월 정도의 큰 붓기가 빠지고 그 후 점점 잔붓기가 빠지면서 대부분 6개월이 경과했을 때 수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붓기가 처음과 다르지 않다면 이 경우는 눈의 앞, 뒤 피부 주름으로 인해 눈의 좌우 직경이 좁은 상태에서 쌍꺼풀 라인을 높게 잡아 수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 소시지 눈처럼 부어 보이는 눈이 되는데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의 앞, 뒤 피부 주름을 열어주는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과 같은 트임 수술이 필요하며 트임 수술로 눈의 좌우 직경을 넓혀준 후 쌍꺼풀 수술을 시행해야 크고 자연스러운 쌍꺼풀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쌍꺼풀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눈두덩이가 통통하고 눈 뜨는 게 힘들어요. 소시지 눈이 맞을까요? 수술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입니다. 쌍꺼풀 수술 후 소시지 눈이 되어 눈 재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답답하시겠지만 우선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아직 수술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이 완전히 아물지 못했을 것이고 수술 결과가 완전하게 나왔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6개월 정도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도 소시지눈처럼 눈이 부은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때 눈 재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시지 쌍꺼풀이라고 부르는 증상은
눈꺼풀이 움직일 수 있는 한계치보다 쌍꺼풀 라인을 높게 잡았을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면 윗눈꺼풀이 쌍꺼풀 라인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잡혀 들어가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때 쌍꺼풀 라인이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높이보다 위에 있다면 눈을 떠도 쌍꺼풀 아래쪽으로 눈 아래가 두툼하게 피부가 남아 보이게 됩니다. 이러면 더 소시지 눈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쌍꺼풀을 낮춰서 다시 수술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과를 더 좋게 하려면 눈꺼풀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개선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이런 눈성형 수술법을 저는 형태교정 눈성형이라고 하는데요. 눈의 형태를 교정해서 작은 눈을 큰 눈으로 충분히 바꿔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6개월이 지난 후에 상태를 보고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소시지 눈이 되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수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쌍수하면 개선될까요? 눈을 세로로 크게 뜨게 만들어 주어도 수술한 만큼 눈이 높이 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시지 눈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눈은 눈 앞뒤의 피부 주름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 그 수술이 바로 트임 수술입니다. 이렇게 트임 수술로 눈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눈꺼풀을 붙잡고 있던 피부 주름이 없어져 눈꺼풀을 더 쉽게 더 크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쌍꺼풀 라인을 본인이 원하는 형태에 맞춰서 인라인, 인아웃라인, 세미아웃라인, 아웃라인, 맥시아웃라인 5가지 중 하나로 선택하여 라인을 만들어주면 예쁘고 크고 시원한 눈매가 완성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트임 복원하고 아직 실밥을 뽑지 않은 상태예요? 거울을 보면 저재건 느낌이 나는데 제대로 된 걸까요? 트임 복원 제대로 된 걸까요? 트임 복원 수술로 저재건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직 실밥도 뽑지 않은 상태이기에 너무 섣부른 걱정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기다림만이 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임 복원 수술은 보통 트임 수술이 어울리지 않거나 눈 앞머리 쪽에 빨간 부분이 흰자보다 더 노출되어 어색해 보이고 과해 보일 때 고려하게 되는데요. 트임 복원 수술은 앞트임 부위 주변의 피부와 근육을 이용하여 적당한 크기와 모양으로 닫고 흉터도 개선하게 됩니다. 이때 복원의 양이나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복원 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복원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비교적 고난도의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트임 복원 수술 초반에는 아직 상처도 있고 실밥도 있어서 재건이 잘 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걱정할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만약 수술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교정 상태로 아쉬움이 남는다면 다시 병원을 찾아가 추가로 재건을 더 시행할 수도 있으며 과교정 상태라고 생각이 들면 다시 트임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으니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앞트임을 했더니 인상이 엄청 나빠졌어요. 앞트임 복원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요? 앞트임 수술을 받았는데 눈과 눈 사이가 가까워 앞트임이 어울리지 않는데도 억지로 수술했거나 눈 앞머리 쪽에 빨간 부분이 흰자보다 더 노출되어 어색해 보이고 흉터가 너무 티가 날 때 고려해볼 만한 수술이 바로 앞트임 복원술입니다. 수술은 이미 만들어진 앞트임을 다시 절개하고 아래 위를 복합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수술 비용은 수술을 몇 번 했는지 어떤 의사가 수술하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앞트임 복원 수술에 대한 임상 경력이 많은 의사라면 더 고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수술할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 가능 여부와 함께 정확한 비용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트임 복원 수술 후에는 봉합한 부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적어도 한두 달 정도 속까지 다 물고 난 뒤에 렌즈를 낄 수 있고 눈을 깜빡일 때도 버릇처럼 눈썹과 이마까지
함께 움직여서 눈을 뜨는 분들은 더 조심하여야 합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앞트임 복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앞트임 흉터까지 모두 복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앞트임 복원술을 시행하면 기존 흉터는 제거하고 다시 봉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흉이 남을 수 있습니다. 흉터를 최소화하는 봉합법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눈에 띄지 않게 되지만 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 복원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측 범위는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뒤팀을 했더니 눈이 짝짝이가 되어서 트임 재수술을 했는데 또 짝짝이가 됐어요. 트임 재수술을 해야 할까요? 보통 트임 재수술은 저교정 또는 과교정이 되었거나 비대칭이거나 흉터가 보이거나 해서 다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대칭이 고민이라면 어떤 원인으로 비대칭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 비대칭의 경우 원인이 눈의 축이 달라서 오는 축 비대칭이 있을 수 있으며 얼굴 자체가 좌우가 많이 다르거나 높낮이가 달라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휘어져 있는 형태의 비대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얼굴이 비대칭인데 눈만 완벽한 대칭이라면 이 역시 어색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과 눈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고려해서 재수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트임 수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의 피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인대까지 교정하고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수술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쌍꺼풀 수술하고 시간 지난 다음에 앞트임을 하면 쌍꺼풀이 풀릴까요? 우리가 앞트임 수술이라고 부르는 내안각 선홍술은 눈앞에 있는 피부 주름으로 가려진 내안각을 열어주어 눈 앞머리에 가로 및 세로 크기를 증가시켜주는 수술입니다. 앞트임 수술은 눈앞에 피부주름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쌍꺼풀 수술을 시행할 때 함께 시행하게 되면 눈꺼풀이 움직이는 한계를 더 넓혀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쌍꺼풀 라인을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는데요. 동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라인의 쌍꺼풀 라인뿐 아니라 인아웃라인, 세미아웃라인, 아웃라인, 맥시 아웃라인까지 환자의 선호에 따라 만들 수 있으므로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눈 앞트임은 의사에 따라 수술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앞트임 수술 시 피부, 근육, 인대를 함께 교정하고 재배치하여 열어주는 방식으로 수술합니다. 이를 3단 트임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으로 수술하면 저교정, 과교정될 가능성이 적고 쌍꺼풀이 풀리는 경우 트임 수술한 부위가 다시 붓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수술 부위 흉터는 안쪽으로 가려져 눈에 띄지 않게 되어 수술 결과를 높여주는 저만의 트임 수술 노하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토대로 답변을 드려보았는데요. 눈성형은 대중적인 수술이지만 환자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섬세한 수술과 기술이 가장 중요한 수술이기도 합니다. 또 쌍꺼풀 재수술이나 트임 재수술과 같은 수술은 첫 수술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비교적 고난도의 수술이라고 할 수 있죠. 외모로 인해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 성형수술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언제든 셀럽성형연구소 저 정박사를 찾아주세요. 세심하고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I'll be back. 안녕. 세 번째 질문입니다. 쌍꺼풀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세 번째